그래서 이 여행을 가능하게 한 건 압도적인 돈도 아니었고 극단적인 절약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스템에 관련된 겁니다. 실현 가능한 무한 동력 같은 거죠.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꼭 여행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찐으로 이해하신다면 삶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세계 여행을 꿈꾸지만 항상 돈이 문제지라는 말로 끝나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돈이 문제일 거라는 확신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돈 없이는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다 보니까 떠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년 11개월째 무기한 장기 세계여행 중인 디스이즈 위입니다. 저도 가끔 느끼는 건데 이 무기한이라는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세계여행도 비현실적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여행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돈이 엄청 많거나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정말? 이러실 겁니다. 당연히 압도적인 돈이라면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일반적으로 좀 드물잖아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없으면 떠날 수 없지만 돈만 있다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돈은 예외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계여행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 20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떠나고 싶다,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요. 그런데 그건 진짜 꿈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혼잣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시도했던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주말에 좀 쉬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결혼을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둘이서만 준비해서 결혼했거든요. 둘이서만 준비하는 결혼이어도 결혼하면 이것저것 살 거 있잖아요. 마트 가서 직접 보고 사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들 집에 있으신 3단 서랍장, 5단 서랍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랍장을 사야 되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세계여행 가야 하니까 버릴 수 있는 걸로 사자. 그래서 5만 원인가 8만 원인가 하는 걸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그냥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떠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 이전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서랍장을 떠나는 날 버렸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희는 세계여행을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만든 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와이프와 함께였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결혼 후에 10년 넘게 가계부를 썼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도 쓰고 있고요. 고정비이거나 특이한 비용 하나 빼지 않고 다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입 지출을 확인하자는 용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수입 지출 기록을 넘어서더라고요. 자금 흐름의 모든 걸 기록하게 되니 결혼 후에 저희의 삶의 구조를 파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계부 덕분에 저희는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를 쓰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가계부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디에 쓰는지, 왜 쓰는지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출 비용 중에 하나가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이잖아요. 경조사, 집들이, 친구와의 약속, 부모님 생신, 친구 생일, 끊임없이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건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대충 1년에 이 정도는 나간다, 이런 거요. 그래서 저희는 고정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차도 안 바꾸고 오래 탔고 핸드폰의 데이터 사용량이라든지 사용 패턴을 확인해서 적당한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항상 다른 통신사로 옮길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자체도 7년 넘게 쓰다가 이 여행을 떠나오면서 바꿨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노트북, 핸드폰 이런 게 왜 고정비냐 물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그 물건의 사용 연한으로 금액을 나누면 연 고정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년 중에 여행을 다니는 비용이나 변동비는 좀 유연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고정비처럼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더라고요. 아마 반복되는 생활 패턴이나 여행 스타일,
그리고 와이프와 제가 소비에서 지키는 규칙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와이프와 저의 소비가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둘 다 물건에 대한 그렇게 큰 집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절대 절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필요와 불필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의 자존감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비용 관리에서 가장 집중했던 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나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괜찮을까? 집은 어떻게 하지? 집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하지? 아이는 어떻게 하지? 회사는 그만둬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어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걱정들, 불안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심리적 앵커가 바로 부모님이나 자식일 겁니다. 뭐 직장이 될 수도 있죠. 자식은 선택의 영역이니까 그럼 부모님의 얘기를 해보죠. 당연히 부모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자주 물어오시거나 해결을 원하는 부모님의 부탁 같은 것들이요. 저희는 떠나기 전에 부모님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연금은 얼마나 받으시는지, 아니면 받을 예정이신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제안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준비도 해드렸고요. 이게 중요한 게 부모님이 안정적이어야 저희도 편안하게 떠날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것과는 조금 별개로 제가 생각하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하나의 개인, 성인이 된 인격체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학업, 취업, 결혼, 노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짐은 대부분 큰 것들은 다 처분했습니다. 저희가 떠나는 날 영상을 보시면 세계여행 떠나기 전날 당근으로 모두 팔았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침대 같은 큰 것들이요. 그리고 남아있는 옷의 일부, 그리고 취미 관련된 캠핑, 낚시, 자전거, 사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취미용품들은 부모님 댁 창고에 잠시 보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버렸고 일부는 정리했고 그리고 일부는 보관했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보험료는 계속 나가잖아요. 원래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었고 와이프는 보험이 있는데 이게 실손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겸하는 거라서 현재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저만 해외 여행자 보험을 장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카드 같은 것들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대신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카드들로 대체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한국 사회는 이 관계가 정말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 다 했습니다. 우리 한 10년 정도 여행 떠난다. 뭐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연락이 좀 뜸할 수 있다. 대부분 응원해줬지만 간혹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이 진짜 관계라는 것은 거리나 시간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여행 중에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고 오히려 스스로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돈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세계 여행이 가능하냐, 장기 여행이 가능하냐, 자유로워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아직 지출에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구조,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군대가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보급품으로 손수건과 휴지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손수건은 오른쪽 뒷주머니에, 그리고 휴지는 왼쪽 뒷주머니에 넣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한 사용 빈도를 고려한 위치 선정입니다.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손수건을 위치시키면 휴지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 시스템인 거죠. 이건 절약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대에서 장구류나 피복류 이런 것들을 관물대에 동일한 위치에 보관하게 시키거든요. 이렇게 하면 통일감이 있어서 보기 좋지만 꼭 보기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전시 상황이거나 불이 꺼져 있을 때 내가 내 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것을 이용할 때 같은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 즉 시스템인 거죠. 바로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위젯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클릭하기 편한 위치에 옮겨 놓는 것처럼요.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지갑 제일 꺼내기 편한 곳에 넣어 놓거나 핸드폰에 넣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그건
돈을 쉽게 쓰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시스템, 이 자금의 구조는 퇴직금, 저축, 잉여 현금 흐름, 퇴직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저축액에서 발생한 수익금, 그리고 배당 같은 잉여 현금 흐름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굴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죠. 혹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시스템 구조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그렇듯 저희도 시간을 녹여서 자본을 만들었고, 자본이 일해서 수익을 만드는 그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이 장기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취업을 했었던 그때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꿈이라고 생각했었던 곳으로 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빌 퍼킨스라는 사람이 쓴 다이 위드 제로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고, 그 경험은 젊을 때 해야 가치가 크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70대에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것보다 30, 40대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한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당연히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유럽권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은 동남아시아보다는 조금 더 들겠지만 숙소 비용을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기 여행보다 이 장기 여행의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평균 한 달 사용했었던 금액과 비교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금액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집이나 차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없고, 제외할 수 없었던 고정비 중에서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들도 생겼거든요. 이 자산의 구조가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게 핵심입니다.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이 현금 흐름이 다시 자산이 되는 구조. 사이즈가 아무리 작은 구조여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한번 만들어져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굴려가면서 키울 수 있는 스노우볼 같은 거거든요. 사실 가장 어려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돈은 비용에 맞춰 다니고 거기에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액수가 좀 적으면 저렴한 곳으로 다니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쓰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준비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 안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안정적인 어떤 테크트리 같은 거, 그걸 따라야지 이게 정상적인 삶의 루트다 생각하는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업, 직장, 내 집 마련, 이런 사회적으로 안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을 확보해야 비로소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 같은 거요. 그런데 안정이라는 건 딱 잘라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정 수입이 안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시간의 자유가 안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가장 큰 안정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막상 비행기표를 결제를 해도 막 불안감이 막 올라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불안은 돈이나 어떤 안정이라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 준비를 통해서 불안을 다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스템을 통과한 불안은 점점 사이즈가 작아졌고, 저희의 마음의 기준을 조금 낮추니 그 불안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새로운 것을 보는 눈, 알랭 드보통의 여행의 기술에서도 나오는 여행의 진짜 가치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이 단순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삶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후회하지 말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책임지자라고요.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용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걸 지속하는 건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행을 하면서도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소비를 체크하고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왜 여기에 지금 있는지를 자주 되새깁니다. 여행이 항상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여행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이지만 한국에서의 삶과 똑같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사람들은 여행이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에게 여행은 이제 그냥 다른 방식의 삶입니다. 한국에서 출퇴근하며 살 때도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 있었고 여행을 하며 사는 지금도 하루를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행은 특별함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을 다짐하는 반복으로 유지됩니다. 그 반복이 무너질 때가 바로 지속하지 못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을 가능하게 한 건 압도적인 돈도 아니었고 극단적인 절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삶에 맞는 작은 시스템, 그걸 꾸준히 유지한 반복, 그리고 둘이 함께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서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해? 대답이 yes면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의 무기한 장기 세계 여행을 가능하게 한 건 돈이기도 하지만 돈이 아니기도 합니다. 구조, 즉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돈은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떠날 수 있었던 건 시간을 녹여가며 삶에 충실했던 순간, 10년 넘게 꾸준히 삶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이해한 시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리 계획한 생활, 동반자인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하는 마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심,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저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여행이라는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당연히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람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기 삶의 시간과 숫자, 상황을 이해하고 불안을 관리하며 무엇에 만족하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순간 자유는 조금씩 현실이 될 겁니다. 저희는 장기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삶의 구조가 이 시스템이 이렇게 떠나도 되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건 여행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돈이 자동으로 돈을 만드는 구조, 고정비를 최소화한 소비 패턴, 생활을 지탱해주는 심리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에 대응하는 마음의 프레임,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삶이든 계속 굴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시작은 작아도 됩니다. 작게 굴러가면 작게 구른 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멈추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저희가 만든 그리고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저희 삶의 무한동력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언젠가 세계여행을 꿈꿔본 적이 있는 분들 하지만 돈이 안 돼서 안 돼라고 단정지었다면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다른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추상적이기만 하고 정확한 돈 액수 얘기 안 하면서 자유네 아니네 한다. 그렇게 돈 쓰다 보면 거지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정도이긴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돈 액수와는 상관없는 행복과 자유가 진짜 행복과 자유 아닐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각이 어떤 답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선택했고 책임질 준비 그리고 책임질 자신감까지 다 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나도 언젠가 이 시스템 구조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자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아직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여행 같은 삶 같은 여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감사합니다. 오, 눈 아파.